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루에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의 수가 무려 35,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고 일어날지 아니면 5분 더 잘지 정하는 것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고 일터에서 이메일 단어를 선택하는 것까지 말이죠.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루 종일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수많은 결정을 거침없이 내리다가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그 직장 동료의 알 수 없는 표정 하나에 갑자기 그날 내린 모든 결정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겁니다. 그쵸. 고심 끝에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리고도 계속 되묻게 되는 밤.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걸까 하고 끝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그런 서늘한 밤 말이에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고요한 밤일수록 내면에서 의심하는 목소리는 스피커를 켜놓은 것처럼 크게 울리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삶의 많은 굴곡을 넘어오시면서 나름의 단단함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막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나이나 경험을 불문하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끈질긴 감정의 정체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 빼앗겼던 나침판을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나를 다시 믿는 법을 어떻게 배워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는 윤창섭 작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 그 핵심 미션은 단순히 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는 일시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아, 위로 이상의 것을 다루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자기불신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어떤 심리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차분하게 해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잃어버린 자기 확신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실질적인 단계들을 분석해보려고 해요. 마치 그 따뜻한 찻집에 앉아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마음으로요. 아, 너무 좋은 접근이네요. 찻집에서 친구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이 천천히 가보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네, 그 자기불신의 해부학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불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가의 글을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음표에서 출발해요. 작은 물음표요? 어떤 건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아주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의심이죠. 잠깐만요. 솔직히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내 선택에 대해서 이게 맞을까? 라고 묻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결과를 보면서 재고하는 건 오히려 되게 건강한 피드백 수용 아닌가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게 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차이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건강한 피드백과 자기 불신은 그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피드백은 화살표가 나의 행동이나 결과물을 향하거든요. 아, 행동이나 결과물요? 네.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수정하는 게 좋겠네? 혹은 이 방식은 효율이 떨어지네? 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로 작동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 불신은 그 화살표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향해 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찌른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 일을 망친 걸 보니 나는 참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의심이 타인과의 비교,
나 인정받지 못한 섭섭함, 남들의 차가운 시선 같은 것들과 결합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마치 그 자동차 유리에 난 작은 금 같네요. 자동차 유리요? 어떤 의미죠? 처음엔 돌멩이가 탁 튀어서 진짜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금이 생기잖아요. 그냥 의심 하나 정도였는데 방치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새 유리창 전체로 쫙 하고 갈라져서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거죠.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순간 내 선택보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들리는 남의 말, 타인의 기준이 내 유리창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데 정작 내비게이션 소리보다 뒷좌석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네요. 진짜 피곤하겠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가 하나 발생하거든요. 인지적 오류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보통 단 한 번의 실수나 타인의 날선 비난 한 번을 아주 거대한 진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 작가가 짚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본질적인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타인은 당신의 모든 맥락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은 나의 모든 맥락을 알지 못한다. 와, 이거 문장이 되게 묵직하네요. 그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듣고 계신 여러분이 살아온 긴 세월, 어떤 선택을 내리기까지 홀로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밤의 고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 타인은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남들은 그냥 겉으로 띡 드러난 결과 하나만 보잖아요. 그저 수면 위로 드러난 단편적인 조각 하나만 보고 아주 무책임한 평가를 내릴 뿐이라는 거죠. 사실 내 전체 데이터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평가라는 걸 우리 뇌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 말이 내 삶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알량한 시선에 상처를 받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글쎄요. 틀리는 것, 실패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의식 중에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만 나 자신을 믿어줄 수 있다 라고 너무 가혹한 조건을 걸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네요. 저도 이 원문을 분석하면서 약간 아하 하고 머리를 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흔히 생각하듯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타인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답을 고를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절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와, 오답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거절에 대한 공포.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심리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의 진화론적 본능과 맞닿아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인류가 무리지어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원시 시대 같은 때요? 네, 맞아요. 사냥 도구를 잘못 만드는 그 틀린 선택을 했다고 쳐보죠. 그럼 그냥 도구를 다시 깎으면 그만입니다. 생존 자체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무리에서 비난을 받고 배척당하는 것은 그 시절에는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우리 뇌는 여전히 그 생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타인의 비난이나 실명스러운 눈빛 아니면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차가운 반응을 마치 목숨을 위협받는 것처럼 거대하게 느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오답을 골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오답을 고른 나를 향해 쏟아진 손가락질, 그리고 그 무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거군요. 결과적으로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호랑이한테 쫓기느라 내 진짜 길을 잃어버리는 꼴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코드를 다시 짜야 하는데요. 글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독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죠? 틀린 선택이 곧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틀린 선택이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진짜 위로가 되네요. 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살다 보면 구분기를 갈 수도 있고 계산착오를 낼 수도 있죠. 그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틀린 선택이라는 사건을 겪은 것뿐이지 내 존재 자체에 결함이 생기거나 틀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결과와 가치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거군요. 가슴에 정말 깊이 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원인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네, 우리가 완벽함에 대한 환상,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고장난 내면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부팅해야 할까요? 그걸 위해서 저자는 잃어버린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약속 지키기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작은이라는 단어에 찍혀 있어요. 막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오늘 해내는 것, 스스로 맺은 아주 사소한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선생님, 솔직히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막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정체성 붕괴, 진화 심리학, 이런 엄청 무거운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기껏해야 아침에 이부자리 정리하기,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거라면 이게 너무 피상적이고 가벼운 방법 아닌가요? 바닥을 친 자존감을 고치기엔 너무 약한 약 같은데요? 겉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소소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약속이 작동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뇌의 신용도를 쌓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뇌의 신용도요? 아까 은행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려면 먼저 작은 금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잖아요. 우리 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엄격한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와, 내 머릿속에 신용평가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부터 매일 헬스장 가서 2시간씩 땀 뺄 거야 라고 거창하게 선언해놓고 하루 만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평가 시스템은 당신을 부도 처리해버립니다. 부도 처리. 내면의 신용 점수가 와장창 깎이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점수가 깎이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뇌가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내 대출 한도가 안 나오니까 자꾸 타인이라는 외부의 보증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남들한테 계속 물어보고요. 야, 이거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네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남한테 자꾸 보증서 달라고 매달렸던 거군요. 이게 저도 듣다 보니까 근육 키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육이요. 어떻게 비슷하죠? 처음 헬스장 가면 무거운 벤치프레스 절대 못 들잖아요. 아주 가벼운 덤벨부터 막 1kg짜리부터 들어올려야 근육이 붙듯이 아주 작은 성취부터 해야 자기 신뢰라는 근육이 붙는다는 거죠. 와,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식사 후에 물 한 잔 마실 거야 같은 아주 웃을 만큼 쉬운 약속을 세우고 해내면 뇌의 작은 성취감과 함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신용점수가 1점 올라가거든요. 1점씩 꼬박꼬박 저축하는 거네요. 네. 이 작은 입금들이 매일 누적되면 어느 순간 뇌는 나는 내가 마음먹은 건 반드시 지켜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아주 확고한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작은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켰다는 데이터를 내면의 장부에 꼬박꼬박 기록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우량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음의 자산이 조금 쌓였다고 치고 2번째 단계는 뭔가요? 2번째 단계는 실수 후에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 사람인 이상 살다 보면 또 어기고 실수할 때가 무조건 있잖아요. 당연하죠. 작심삼일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 과거처럼 거봐, 난 역시 안 돼 하면서 파괴적인 비난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계속 간다 라고 담담하게 선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간다. 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은 상태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상태라고 오해하거든요. 그쵸. 멘탈갑이라고 하잖아요. 안 흔들리는 거. 하지만 진짜 단단한 자기신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깨지고 먼지를 뒤집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넘어지는 과정일 뿐이야 하면서 옷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걷는 그 태도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좋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의 곁을 나 스스로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뜻이군요.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 가장 중요해 보이는 3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3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인데요. 바로 타인의 기준과 내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정해진 속도를 강요하잖아요. 말도 마세요.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지, 자식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온갖 기준들이 난무하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이런 말들로 압박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남의 기준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소음이 너무 커서요. 이 기준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어떻게 분리하죠? 이걸 위한 아주 실용적인 인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압박감이나 조바심이 막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그 생각에 꼬리표, 태그를 달아보는 거예요. 꼬리표요? 옷에 달린 택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스스로한테 묻는 거죠. 지금 나를 쫓기게 만드는 이 조급한 목소리가 진짜 내 속에서 나온 내 목소리인가? 아니면 직장, 부모님, 세상이 주입한 메아리인가? 아, 출처를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게 외부에서 온 거라면 이건 내 데이터가 아니야. 세상의 데이터야. 라고 명확하게 분리해내는 겁니다. 오, 꼬리표를 붙여서 타자화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분리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나를 억압하는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자의 말처럼 남들이 뛰어가든 말든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속도일 뿐입니다. 내 다리에 맞는 보폭으로 걷는 것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유일한 길이죠.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를 하나로 관통하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자존감을 높이려면 세상한테 칭찬받고 막 화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믿어왔잖아요. 네, 성공해야만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완전 정반대네요. 자기 신뢰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그 외부의 땅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 오직 나 스스로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내면의 토양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이라는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지나온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평탄하게만 걸어오셨나요? 에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결코 아닐 겁니다. 무수히 많은 오답을 적었고 상처도 받았고 때로는 진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밤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뭉클하네요.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에 내렸던 그 불완전한 선택들 속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났던 그 회복의 태도가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스스로를 증명해냈고 여러 번 일어났던 강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슴 깊은 곳에서 참 묵직한 위로가 차오르는 기분입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나를 다시 세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어요. 자, 내면의 우물을 탐구하듯 차분하게 진행된 오늘 대화도 어느덧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나를 다시 믿는다는 건 산 정상에 딱 깃발 꽂고 나는 완벽하다 외치는 그런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군요. 왜? 윤창섭 작가도 글의 말미에서 이 통찰을 아주 담담하게 요약하거든요. 나를 다시 믿는다는 건 완벽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매일의 선택이라고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매일의 선택.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복잡한 하루를 또 한 번 살아내기로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기 신뢰를 향한 그 위대한 선택을 해내신 겁니다. 는 다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참 따뜻합니다.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약간은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타인은 우리의 깊은 맥락과 수많은 고민의 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군가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거나 비난할 때 그 말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치환해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아, 정보 부족이요? 그들은 내 데이터를 다 알지 못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머릿속에 울리는 그 엄격하고 날선 내면의 비판자 목소리를 아주 친하고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로 바꿔보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나랑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거봐, 넌 실패자야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따뜻한 차 한 잔 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면 돼. 이렇게 말해주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정하고 너그러운 친구의 목소리를 내일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를 비난하던 재판관에 내보내고 무조건 내 편인 친구를 앉혀둔다면 내일 하루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나를 향하게 될 테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모든 과정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거든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 작지만 위대한 연습이 여러분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